이번 영상에서는 정기 기술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근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기 기술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감리업이라든가 설계업, EPC, 즉 건설사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타 기업체에 취업하는 진로들이 있는데, 먼저 감리 같은 경우도 단순 법적 감리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CM이라든가 PM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M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고,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인데, 법적인 용어로 하면 건설 사업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에는 대부분이 다 법적인 감리였죠. 물론 법적인 감리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 도면의 검토라든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같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기본 업무 범위이긴 한데, 조금 더 법적인 업무에 치중이 돼 있고, CM이라든가 PM 같은 경우에는 법적 감리 업무 외에도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또는 부위 활동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피저빌리티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어떤 시공 프로젝트를 할 때 대기업 직원이 직접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PM이라든가 CM이라든가 PM사를 또 별도의 영역사를 선정을 해서 이 회사로부터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특히 외국사들이 이렇게 PM, CM사 영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사가 국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라든가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할 경우에 순전히 외국사는 투자만 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이라든가 이런 전체를 PM, CM사를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 용역사가 수행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이런 경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적 감리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업무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감리도 계약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근무 여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근무 여건은 우선 감리업이 가장 근무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리 같은 경우는 물론 용역에 대한 정확한 계약 범위에 따라서 업무 스트레스가 좀 가중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라든가 E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설계 성과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EPC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설계도라든가 아니면은 EPC이기 때문에 뭐 설계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어쨌든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되는, 정해진 기간 안에 품질 안에 안전사고 없이 완료해야 되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거지만,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절히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또 지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경감이 됩니다. 반면에 법적인 책임이 좀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리를 하게 되면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감리를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행정 절차를 밟아 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감리가 업무 부담이라든가, 또 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기술사를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호사 변전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기술사를 반드시 의무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기술사를 의무 고용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투투나인 수용가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사에 있어서 감리는 기술사가 없는 경우에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사 없이 수행하는 어, 감리의 경우에는 역시 자기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기술사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틀리고, 또 PM이라든가 CM 이런 영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특히 또 외국사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설계라든가 EPC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업무 부담이 덜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대신에 70% 이상이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주 인력이 70%, 비상주 인력이 30%, 비상주 인력이라고 하면 본사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로 출근을 해서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비상주 업무라고 하는데, 비상주 그래서 본사로 출근하는 인력 외에는 대부분이 다 70% 이상이 현장에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기에는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설계업인데, 설계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계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는 거지만, 설계회사들은 대부분이 각 회사별로 특화되어 있는 설계 분야가 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설계 분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어, 설계회사는 플랜트에 특화되어 있고, 또 뭐 B라는 설계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곳에 특화되어 있고, 또 C라는 회사는 그냥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실적이 특화되어 있어서 아주 특화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일반 건축물, 투투나인 계통으로 수전하는 일반 작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각각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어떻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설계에 있어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설계 본연의 업무, 즉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린다거나 계산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하기보다는 주로 검토를 하는 입장 플러스 영업 지원을 합니다. 영업 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설계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설계에 있어서, 설계는 뭐 실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법적인 감리처럼 설계에 있어서도 뭐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만, 감리보다는 훨씬 그 책임을 지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 뭐 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담은 훨씬 더 작다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업무는 전반적인 업무 부담은 감리 업무보다는 훨씬 더 가중되고, 또 영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또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고, EPC 즉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게 되면 감리업이나 설계업에 진출하는 것은 어, 많이 용이합니다. 특히 감리업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 고용 분야가 있고, 시장에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사가 부족한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출이 용이한 반면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술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동일 조건이거나 동일 조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력이 조금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EPC사, 건설사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기술사를 취득 후에 EPC사로 스카웃되거나, 또는 뭐 EPC사로 즉 건설사죠. 건설사에 취업을 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리라든가 설계업보다는 그 진출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왜냐하면 EPC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술사를 법적으로 의무 고용할 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 고용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은 없지만,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보편타당하게 인정되었다라고 보통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거나 또 경력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기술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무 여건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공기 안에 공사를 완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부담에 대한 압박이 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비해서는 근무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고, 또 자기 시간을 내기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특징이고, 사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자기 사업에 대한 거니까 뭐 근무 여건에 대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타 기업체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가 또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뭐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공장을 끊임없이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숙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 근무 여건은 기숙사를 갖고 있고 없고에 대한 근무 여건이라기보다는 그 회사 고유에 대한 근무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뭐 논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 비교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기술사를 취득한 이후에 감리업이라든가 설계업이라든가 EPC 업무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놓고 보면 감리 업무는 매우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플랜트에 대한 설계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술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 플랜트 현장에 대한 단연간의 설계 경험이 또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연봉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또 진출하는 것이 경험이 없게 되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설계도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아주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가 있게 되면 또 뭐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면에 EPC 같은 경우에는 EPC 회사, 즉 건설사는 기술사를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쉽게 기술사가 취업을 할 수 있다, EPC사로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아주 힘들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EPC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술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업무 부담이 조금 가중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설계라든가 감리 업무처럼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EPC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기술사가 있어서 추가적인 가점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은 이 두 가지 비해서 좀 낮다라는 것이고, 업무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근무 여건은 감리 쪽이 매우 유리하고, EPC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조금 업무가 많이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법적인 책임은 감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가장 높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도 물론 설계가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설계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했을 확률은 굉장히 낮고, 현실적으로 설계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상당히 비교적 낮다라는 거고, EPC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위치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사를 따고 EPC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책임자급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임자, 즉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현장 소장에서 변전소를 짓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정년은 이 두 개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사를 땄을 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년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굉장히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EPC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정년이 대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정 나이가 이상이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형 건설사에 취업이 되는 것은 많이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내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감리라든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뭐 설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있고, 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EPC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시공에 대한 굉장히 공기에 쫓겨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업무는 감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검토라든가 현장 관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서 검토를 하고 발주처라든가 대관 협의 플러스 영업 지원을 하는 일이 주요 업무가 되겠고, EPC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시공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좀 보면 감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참 많이
많은 현장이 발생하고 많은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는 발전소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반도체 플랜트라든가 환경 플랜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플랜트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좀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플랜트에서 한번 설계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이 분야로 근무를 지속을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왔다가 다시 반도체 플랜트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설계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은 있지만, 또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 있다라는 거,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매우 유망한 분야지만 또 경기에 따라서는 발주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좀 탄다라는 단점이 있고, EPC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설계와 비슷하게 전문성은 아주 높은데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기 공사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전기 공사라 하더라도 발전 플랜트를 전기 공사를 한 사람하고 환경 플랜트를 전기 공사를 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업무 경험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분야를 상호가 막 넘나들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지만 또 특정 분야에 국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업무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